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 문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대리 부분 들어왔죠. 의사표시 문제하고 대리 부분이 우리 민법 총칙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우리 기초과정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과정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대리권 문제 나오게 되면 일단 대리의 삼명관계를 좀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삼명관계. 삼명관계에서 대리의 모든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본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관계, 대리권 관계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았으니까 상대방과 뭐 하겠습니까? 대리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대리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대리인 중복되었잖아요. 구별해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 뭘 쓴다? 복을 써야 되겠죠. 복, 대리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복대리 문제. 자, 그 다음 네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리권을 받아서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뭐겠습니까? 무권대리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대리권 문제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문제 보고요. 그 다음 복대리 문제를 보고 무권대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리권 문제가 되겠네요. 대리권 문제. 자, 대리권 문제에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본인이 있어요. 본인 갑.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이 있네요. 대리인이 을이네요. 자, 대리인과 거래하는 여기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갑이 을에게 뭐라는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걸 숙권행위라고 했죠. 숙권행위. 이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았습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숙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받은 만큼 그만큼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통해서 결정이 된다? 숙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숙권행위를 해석을 하게 되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느 범위만큼 대리권을 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숙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누굴 위해서 대리행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대리행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리권을 남용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대리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 합니다. 대리권 남용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여기 보니까 본인 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대방 비용이 있네요. 상대방 비용이 있어요.
자, 본인값 은행입니다. 은행 있고 은행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병이 누구냐면 고객들입니다. 여러분도 은행 가시잖아요. 은행 가시면 뭐 많은 계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예금 계약 아니면 대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전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는 것을 대, 빌리는 것을 차. 그래서 대차 계약인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 예금합니다. 예금한다 그 말은 돈을 은행에 뭐 하는 거예요? 맡겨두는 거죠. 맡겨두는 거. 그래서 돈을 맡겨두는 계약입니다. 돈을 맡긴다. 맡기는 것을 우리는 임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임차하게 되면, 맡기게 되면 은행에서 그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비를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는 거죠. 고객이 은행 가서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예금을 했으면 이 은행 직원은 이 예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 직원이 이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고객들 예금을 횡령해서 주식을 했다. 그러면 이 은행 직원이 돈을 빼돌렸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횡령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예금 계약의 효과를 은행에게, 즉 본인에게 물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대리권 남용의 문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효과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누구를 더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검토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은행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은행 직원이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자기 직원이 사고를 쳤으니까 보호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고객들 봐보세요.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니까 이 고객들 상대방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금 계약에 따른 효과는 유효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무효가 돼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유효가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유효가 돼야지만이 상대방이 보호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약 상대방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대방 언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여기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리권 남용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에 관한 문제는 일단 이 정도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 문제 공부했고요. 이제 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대리 행위, 자기 자신의 법률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 행위 할 때는 본인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현명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명. 그렇죠. 현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나타내줘야 된다. 누구 이름을? 본인 이름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보니까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리권 수여했네요. 우리 상대방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